그 시절 우리 모두 가슴에 품고 있던 애벌레들은 날개를 활짝 편 나비가 되었나요? 이와이 슌지 감독의 영화 스왈로우 테일 버터플라이는 특유의 감각적인 영상미와 음악으로 일본 영화사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입니다. 영화는 마치 오래된 사진첩처럼 어딘가 쓸쓸한 색채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삶을 다루는 서사는 관객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 모든 중심에는 옌타운이라는 가상의 도시가 있습니다. 옌타운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이곳은 사회의 가장자리로 밀려난 이들의 꿈과 상처, 욕망이 뒤섞인 거대한 용광로 같은 곳입니다. 영화는 일본의 엔화가 세계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는 가상의 세계를 설정하여 돈을조차 몰려든 이주민들이 옌타운이라는 변두리 슬럼가에 모여드는 모습을 그립니다. 옌타운은 단순한 빈민가가 아닙니다. 이곳은 마치 깨진 찻잔과도 같습니다. 흠집이 있어 버려졌지만 여전히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따뜻한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옌타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가치란 무엇일까? 사람은 무엇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까? 이곳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경기 위에 선 사람들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집이라는 공간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영화의 첫 장면은 시체 거만소에서 한 소녀의 상실로부터 시작됩니다. おい、なんだこれ。こんなとこで葬式済ませるなよ。おい。え？おいおい、困るんだよ、勝手にこういう。おい！何やってんだお前らは、こら！おい！ 시신을 거둘 생각도 없는 한 무리의 여인들이 서둘러 장례를 치르려고 합니다. 거만소의 경찰들과 옥신각신하다 시신을 덮은 천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소녀는 엄마의 주검을 마주하게 됩니다. 소녀는 경찰로부터 네 엄마가 아니냐는 주검을 받습니다. ママじゃないのか。 違います。 소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하지만 그 표정 없는 표정 속에 깊은 상실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돈 앞에 인간의 존엄 따윈 가볍게 무시되는 빈민가의 삶 속에서 소녀는 가장 큰 상실조차 스스로 부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냉혹한 세상에 홀로 남겨지자 무리로부터 차갑게 버림을 받습니다. 죽음이 일상화된 공동체가 더 이상 죽음의 의미를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일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기에 남겨진 소녀 역시 짐짝처럼 취급을 받으며 소외되는 인간성의 경계를 드러내는 인상적인 프롤로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소녀의 부정은 과거와의 단절이자 새로운 출발에 대한 암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소녀는 그리코라는 창녀를 만납니다. 그리코는 그녀에게 호랑나비를 뜻하는 아게하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녀의 가슴에 애벌레를 그려줍니다. 이름을 얻는다는 것은 곧 존재의 몸부림을 의미합니다. 그리코가 소녀에게 이름을 준 순간 두 사람은 혈연을 초월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あんた子供だからまだ芋虫ね。アゲハ。そうよ。あんたの名前。 이름 없는 존재에서 이름을 가진 존재로 변화하는 이 장면은 옌타운이 단순한 절망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이 탄생하는 곳임을 보여줍니다. 그리코의 가슴에는 아게하 문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문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이주민들은 죽어서도 신원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에 문신을 새깁니다. 이것은 존재의 증명에 대한 절박한 소망이자 변화와 자유에 대한 갈망의 상징입니다. 나비는 애벌레에서 번데기를 거쳐야 비로소 날개를 달 수 있습니다. 아직 애벌레에 불과한 아게하 역시 이곳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자아를 얻기 시작합니다. 옌타운의 일상은 고단하기만 합니다. 아게하는 그리코의 소개로 페이홍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일하고 밤에는 임시 바에서 서빙을 합니다. 이주민들은 쓰레기장에서 생계를 꾸리고 범죄와 차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단한 삶을 통해 옌타운이 자본주의의 그늘, 즉
사회에 변두리에 내몰린 이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삶이 오직 절망만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쓰레기장 한켠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작은 일상 속에서 웃음을 나누는 이들의 모습은 밑바닥에서도 피어나는 인간애와 연대의 힘을 보여줍니다. 이방인들이 서로를 가족처럼 돌보는 모습은 혈연이나 국적이 아닌 공감과 연대를 통해서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화의 중반, 아게하를 겁탈하려던 야쿠자가 이를 말리는 그리코를 폭행하다가 동료의 펀치를 맞고 창밖으로 떨어지고 지나가던 트럭에 치여 죽고 맙니다. 페이용 등 다른 동료들과 이를 은폐하려 안매장하는 와중에 죽은 야쿠자의 뱃속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합니다. 이 테이프에는 각종 기계, 그러니까 지폐 교환기나 자판기가 만엔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정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료들은 포기 같은 일본 지폐 허점을 이용해 1000엔짜리 이 자기 정보를 심어 지폐 교환기로 만엔을 뽑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부터 인물들의 삶은 급격히 요동치게 됩니다. 페이용은 불법 체류자 신분의 중국계 인물로 옌타운에서 살아가는 이방인 공동체의 중심 인물 중 하나입니다. 위조 지폐 테이프를 손에 넣은 후 동료들과 함께 라이브 클럽을 만들어 그리코를 보컬로 한 옌타운 밴드를 결성하기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서 그리코는 점차 주목받는 가수가 되고 기획사와 음반사가 그녀를 영입하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페이용은 그리코의 행복과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그녀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형 기획사와의 계약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획사는 페이용이 불법 체류자 신분임을 문제 삼아 그리코의 앞길을 위해 그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페이용은 그리코가 일본 사회에서 스타로 성장하기 위해 자신이 곁을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기획사로부터 그 대가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밴드 멤버들에게 알려지면서 오해가 생깁니다. 멤버들은 페이용이 그리코와 밴드의 성공을 돈과 맞바꾼 것, 즉 그리코를 팔아넘겼다고 여기며 분노와 배신감을 드러냅니다. 실제로 페이용은 그리코의 미래를 위해 희생한 것이었지만 겉으로는 돈을 받고 계약을 성사시킨 것처럼 비쳤기 때문입니다. 한편 위조 지폐를 추적하는 경찰과 테이프의 원래 주인인 야쿠자들은 페이용과 그리코를 쫓기 시작합니다. 페이용은 두 세력 사이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결국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돼 심한 고문을 받고 그곳에서 점점 희망을 잃어가다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페이용의 죽음은 위조 지폐가 가져다준 일시적 번영과 그 뒤에 따라온 파멸의 그림자를 상징합니다. 돈에 대한 집착은 그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했고 오히려 삶의 기반과 인간관계 그리고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앗아갑니다. 페이용이 죽은 뒤 아게하와 그리코는 마이웨이를 흥얼거리며 장례의 준비를 합니다. 모두가 다시 옌타운으로 돌아온 순간입니다. 아게하와 동료들은 시신과 함께 돈다발을 불태웁니다. 이 돈은 그들이 간절히 꿈꾸고 때로는 목숨을 걸면서까지 쫓았던 대상이면서 동시에 파멸과 상실을 불러온 욕망의 상징입니다. 그들의 육신은 상처로 가득했지만 영혼만은 자유로워졌음을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떠나고 싶었던 곳이 결국 돌아올 곳임을 깨닫는 순간 옌타운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닙니다. 이곳은 상처받은 이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새로운 가족과 정체성을 찾는 안식처가 됩니다. 스왈로우 테일 버터플라이의 옌타운은 소외와 상실, 욕망과 파멸, 연대와 희망이 교차하는 상징적 무대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경계에 내몰려도 결국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옌타운은 우리에게 경계의 선자들의 슬픔과 강인함, 그리고 현실과 꿈, 희망과 허무가 교차하는 삶의 무대처럼 다가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각자의 옌타운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를 보듬으며 자신만의 마이웨이를 찾아 나아가는 존재임을 영화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 이모虫が蝶になったよ。